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원정입니다. 오늘은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피부과에서 상처 치유는 이제 점을 뺀 후나 뭐 수술을 하거나 화상을 입은 후에 이러한 상처 치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지혈 단계가 있고요. 보통 이제 상처가 난 직후부터 지혈 단계가 오겠죠. 그 다음에 염증 단계. 염증 단계는 이제 피크가 보통 1일 정도네요. 그 다음 증식 단계. 증식 단계는 이제 이 정도면은 대략 한 뭐 6일, 5일, 6일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성숙 단계. 성숙 단계는 3주 정도부터 1년 정도, 한 3주에서 한 1년 정도까지. 주로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한두 달 정도가 이제 주요하게 성숙 단계에 해당하고요. 다음 그림은 2020년 작년 네이처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그 각 단계별 어떠한 성장인자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상처 치유의 4단계는 지혈, 염증, 증식, 그리고 재형성기가 있고요. 지혈기에는 일단 손상 후 즉시 일어나고 혈관 수축이 동반되고요. 그리고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응집되고, 그리고 그 혈소판뿐 아니라 이러한 세포들에서 그 혈전인자와 응고인자, 혈전인자와 성장인자가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피브린 클롯이 형성이 돼서 지혈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피브리노겐이 그 피브린으로 바뀌면서 고체화돼서, 피브리노겐은 이제 혈액에 녹아 있고, 이제 요게 그 스롬빈에 의해서 피브린이 되면 그 출혈이 되는 부위를 망 같은 메쉬로 그 커버를 하게 돼서 지혈이 되게 되죠. 다음은 염증기고요. 염증기는 주로 상처 후 1, 2일경에 이제 피크에 도달하고요. 혈관 확장에 의해서 단핵구하고 그 중성구가 상처 부위에 모이고 염증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구와 그 대식세포가 그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성장인자를 방출하고 병원균이나 데브리스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증식기입니다. 증식기는 한 5, 6일 정도에 이제 피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뺐을 때 처음에 출혈이 바로 이제 멎겠죠. 그리고 뺀 다음에 염증기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염증 그 손상을 입은 부위에 염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5, 6일 정도 되면 이제 증식이 피크를 이루고요. 근데 이제 이 그 염증기와 염증기가 그 적절하게 잘 되어야 그 다음 증식기로 잘 넘어가는데,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만성 그 상처가 됩니다. 증식기에 그 증식은 이제 실제 조직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을 뺐을 때 움푹 패였는데 그 부위가 진피세포와 표피세포, 그리고 혈관도 만들어지고, 주요하게는 요 이제 세 가지가 그 생성이 돼야 그 이제 패인 부분을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증식은 이제 진피 재생 부분, 이때는 이제 프로비저널 매트릭스의 결체 조직으로 그 대체가 되고요. 다음 표피 쪽은 이제 상피화가 되고, 그리고 유가 조직과 그 신생 혈관이 그 형성이 됩니다. 유가 조직과 신생 혈관은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유가 조직은 이제 그 핑크빛을 띠는 조직으로 주로는 혈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다른 그 세포들이나 뭐 콜라겐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유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섬유화 세포는 그 근섬유화 세포로 변한 다음에 이 세포가 그 세포의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ECM을 그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표피 세포는 상피화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내막 세포는 그 혈관 신생을 하게 됩니다. 표피 재생에 그 FGF10, KGF2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중요하고 진피재생에는 FGF2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형성기, 성숙기라고도 하고요. 재형성기인데 대략 한 3주에서 1년 정도, 그러니까 유가 조직이 성숙하고 세포의 기질은 이제 진피에 그 섬유아세포를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리고 혈관과 신경은 제외한 개념이죠. 이제 주로는 뭐 콜라겐과 가그스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세포의 기질이 이제 성장인자 등에 의해서 그 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견고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세포 사멸을 통해서 불필요한 유가 조직이 이제 형성을 멈추고, 그리고 증식 단계에 그 활발히 진행되던 과정들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조직도 성숙이 되고요. 증식 단계에서 그 다량 생산된 콜라겐 3가 더 질긴 콜라겐 1으로 대체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거는 2020년 네이처지에 실린 운드 힐링 과정에 대한 그림,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16년 논문의 그 운드 힐링 과정을 요약한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혈 단계이고요. 상처가 일단 나게 되면 혈소판이 그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피브린 클롯을 형성하게 되어 그 지혈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염증 단계인데요. 염증 단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가 그 뉴트로필과 뉴트로필이 이제 처음 상처 부위에 도달을 하고요. 제일 먼저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사이트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노사이트가 이제 혈액에 있을 때는 모노사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조직으로 이동이 돼서 좀 더 분화를 한 상태를 매크로파지, 대식세포라고 하죠. 뉴트로필과 이제 그 매크로파지가 중요 역할을 염증 단계에 하는데요. 뉴트로필은 이제 그 리액티브 옥시겐 스페시스를 이제 라스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티에이제나 그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러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뉴트로필은 그 아포토시스 되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파지, 대식세포가 뉴트로필을 탐식합니다. 그리고 매크로파지는 박테리아와 그 데브리스 등을 그 파고사이토시스 하고요. 그래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이제 증식 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는 증식 단계의 운드셀, 그러니까 상처 세포가 그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손상된 조직을 그 재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처 세포, 운드셀에는 그 내막 세포,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화 세포, 표피 세포, 그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식 단계에서는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표피 세포가 상처 부위로 그 이동을 해서 상피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재형성 단계인데요. 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포의 기질이 주로는 뭐 이제 콜라겐을 의미하겠죠. 콜라겐 쪽이 장력이 큰 콜라겐 3이 콜라겐 1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도 더 성숙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2020년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운드 힐링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 지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소판이고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혈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혈에 대한 피브린 클롯을 형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혈소판을 비롯한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염증 세포를 유인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염증 단계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세포는 뉴트로필과 그 매크로파지이고요.
이제 뉴트로필과 매크로파지가 그 상처 부위에서 여러 가지 병원균이나 데브리스를 탐식해서 제거를 해주겠죠. 그래서 염증 단계의 중요한 의미는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모이고 활성화되어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하게 되어서 세 번째 단계인 증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증식 단계는 이제 상처가 생겨서 없어진 조직을 복구하는 단계겠죠. 그러면은 이제 표피의 복구, 진피의 복구, 그리고 혈관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크게는 요 세 가지가 이제 복구가 돼야 증식이 돼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식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이제 그 표피 쪽, 표피 세포 쪽을 보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장 인자를 내고 표피 세포가 또 그 상처 부위로 그 이동될 수 있는 그 형태로 변해서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서 재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진피 쪽, 진피 쪽에서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러 가지 콜라겐들이나 그 가그스,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 등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막세포, 혈관의 그 내피에 있는 내막세포도 이제 증식을 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 형성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만들고 혈관 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식기에는 중요한 세포는 표피세포, 섬유화세포, 그 다음에 내막세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식기의 중요한 성장인자는요, 표피 쪽에는 KGF2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피 쪽에는 FGF2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GF2는 그 FGF10이라고도 하는데요. KGF1은 FGF7이라고 하죠. FGF1보다 10배 정도 강력한 효능을 냅니다. FGF2도 주요한 그 진피 재생과 표피 재생, 혈관 재생의 역할을 하고요. 네, 상처의 그 재생에 있어서 표피 재생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 재생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FGF10이고요. FGF7보다 10이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하다고 하고요. 에피더말 감마 델타 T셀과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그 FGF10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피화가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2017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그림이고요. 덴드라이틱 에피더말 T셀이라고 했죠. 요건 이제 같은 겁니다. 감마 델타 T셀과 랑게란스 셀만 있는 줄 알았는데 T셀이 그 표피에 있네요. 그래서 그 표피에서 이 T셀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는 이제 케라티노사이트 서바이벌에 관여가 되고요. 생존에 관여가 되고 상처가 난 경우에는 덴드라이틱 에피더말 T셀이 이제 IGF-1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KGF2를 그 생성을 해서 이 표피세포의 증식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표피 상처가 났을 때 표피의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인자는 KGF2가 되겠습니다. KGF2를 그 FGF10이라고도 하죠. KGF1은 FGF7이라고 하고요. 표피 재생에 있어서 또 하나 그 중요한 내용이 이것도 이제 2020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FGF2, 그러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방출된 FGF2가 그 에피텔리알 셀, 케라티노사이트를 그 이동이 잘 되는 형태인 그 에피텔리알 메센카이말 트랜지션을 그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 표피세포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가 있을 때 상처 주변에 있는 표피세포가 좀 전 단계 세포로 다시 또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 부위로 이동이 쉽게 될 수 있게 모양을 변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피 재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KGF2 표피에 있는 덴드라이틱 에피더멀 T셀에서 방출되는 KGF2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방출되는 FGF2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처 회복에 있어서 진피의 재생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 재생의 이제 주요한 세포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FGF2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FGF2가 방출이 되어서 혈관 형성,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과 가그스 형성,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표피세포에 있어서 상처 부위로 표피세포가 이동을 잘 하는 세포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또 FGF2가 했죠. 그러니까 FGF2는 표피 재생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 진피를 이제 채우는 진피 재생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 혈관 형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다음은 지금 내용에 대한 그림인데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요거는 언급을 아까 안 했었는데 FGF10도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FGF10이 표피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피더멀 덴드라이틱 T셀에서도 FGF10이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도 FGF10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피 쪽 재생에 요 두 가지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GF2는 표피 세포가 상처 부위로 잘 이동하는 형태로 변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는 FGF10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FGF2에 의해서 표피세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형태의 변화를 초래해서 이동을 잘 하게 해주고요.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FGF2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FGF2가 혈관 신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혈관 신생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콜라겐 형성에도 콜라겐과 일라스틱 파이버, 그리고 가그스 등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 회복, 재생 시 기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EGF, FGF2는 표피 재생, 진피 재생, 혈관 신생에 효과가 있고요. KGF2는 주로 표피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었을 때 감마 델타 T셀과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KGF2를 방출하여서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이고요. 이러한 리셉터에 결합해서 표피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상 전 상태이고,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이때 관여되는 거가 더마탄솔페이트가 있네요. 다음은 성장 인자별 기능과 어떤 세포에서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상피화와 관련된 건 주로 중요한 거가 FGF10이죠. 가장 중요한 FGF10.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쪽은 FGF2. 그 다음에 유가조직 형성, 혈관 형성과 같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FGF2, VEGF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표는 2008년도
언드윌링 소사이어티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FGF2가 어떤 셀에서 그 방출이 되느냐, 주로는 파이브로블라스트겠죠. 근데 케라티노사이트, 마스트셀, 엔도텔리얼셀, 다양한 셀에서 FGF2가 방출이 되네요. 그리고 FGF2의 역할은 피재생, 그 다음 진피재생, 그 다음 혈관 형성, 그 다음 그 EGF도 혈소판이나 매크로파지,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는 항피화 쪽에만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 플라이틀릿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쪽은요, 역시 이제 혈소판에서 방출이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세포에서 방출이 되네요.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생성을 하고 상피화 그리고 진피재생 모든 단계에서 효과를 내게 되네요. 다음으로 그 상처 재생 시에 이제 혈소판의 역할이나 또 매크로파지의 역할이나 마스트셀의 역할 등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유가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가조직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섬유화세포와 신생혈관으로 볼 수 있고요. 유가조직은 이제 상처 그 치유 과정에서 생기는 부드럽고 분홍빛을 띠는 덩어리이죠. 그리고 아주 연해서 살짝 건드려도 쉽게 출혈을 보이죠. 유가조직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섬유아세포와 섬유소, 그리고 면역세포 등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가조직은 조직의 손상 시 그 인접 부위의 상피세포와 섬유아세포, 모세혈관이 내피세포 등이 증식하여 손상 부위를 채우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가조직은 단단하게 변하여 치유 과정이 일어납니다. 유가조직이 과잉 성장하게 되면 이거를 켈로이드라 합니다. 오늘은 상처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